안녕하세요. 오토기어 김정민입니다. 최근에 몇몇 분들이 좀 안타까운 메일 주셔서 도움을 요청하셨는데, 저희도 딱히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막막하네요. 벤츠 EQE 이야기인데, 배터리 BSA에 문제가 생겨서 오류 메시지가 떠서 서비스 센터에 입고를 했는데, 교환 판정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교환해주겠다. 파라시스 배터리로 밖에는 근데 교환이 안 된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찾으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라도 막 속 뒤집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벤츠를 두둔하는 게 아니라 벤츠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파라시스 에너지의 BSA 밖에는 지금 가지고 계신 EQE 모델에 다른 BSA가 맞질 않습니다. 설계할 때부터 BSA를 맞게 설계를 해야 전기차에서 정상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걸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냐면, 다른 제조사 의뢰를 하려면 설계를 다시 해야 돼요. 라인 다시 깔고 다시 수주하고, 그러면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 모르고 그 비용도 엄청날 텐데, 벤츠가 전체 불량 판정을 받아서 이거 다른 제조사에게 의뢰하거나 아니면 전량 폐기하고 다 물어줘, 이런 법적인 명령이 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일어난 화재, 미국에서 일어난 화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화재, 뭐 이렇게 몇 건 되기는 합니다만, 이걸 전체적으로 이거 설계 결함이고 완벽하게 벤츠에서 다 물어줘야 된다라고 강제적인 판결로 이어져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부 불량으로 인해서 아주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판정이 이제 리콜 명령, 거기까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럼 리콜 만약에 난다고 해도 동일 부품, 새 부품으로 교체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좀 개선된. 파라시스 에너지에서 역시 EQ에 들어가는 배터리 BSA 라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또 의뢰를 하겠죠. 참. 그래서 저희가 이래서 EQ 시리즈 구입할 때 정말 신중하셔라 라고 말씀을 좀 많이 드린 이유가, 최소 한 7, 8번 강조를 했어요, 영상으로. 기술적으로 이게 진보는커녕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이 너무 많다. 그리고 어떤 얘기도 드렸냐면, 기술적으로 부족한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시장에서. 그러면 비슷하거나 조금 못한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더 많은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뭐 기술을 사오든지 아니면 외부 용역을 맡기든지 비용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원가 절감에 굉장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내연차 시절에는 완성차 업체가 각이었는데, 전기차는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고 배터리가 출고가 안 되면 전기차 자체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배터리 기업이 거의 전기차 완성차를 만드는 기업보다 더 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배터리 3사라든지 CATL은 벤츠라고 해도 입맛대로 휘둘리기가 쉽지 않아요. 처음에는 CATL 거 쓰고 LG 쓰고 했었는데, 이게 점점 미래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제 전기차 사업 관련해서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적자폭도 커지고, 가뜩이나 기술력이 앞서 있지 못한 상황에서 비슷하게 페이퍼 스펙을 맞추려다 보니 영업이익도 상당히 타이트하게 잡았을 거란 말이에요. 벤츠 네임밸류가 있어서 가격을 높게 잡긴 했으나, EQS나 EQE는 판매가 되지 않았을 때 재고 할인이라든지 프로모션을 또 강하게 걸어야 되는 이런 부분까지 감안하다 보면 상당히 이 마진폭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결과적으로 프로모션을 강하게 걸었을 때 마이너스가 심하게 벌어지지 않게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벤츠가 결과적으로 자기 입맛에 맞게 가장 비싸고 중요한 핵심 부품인 BSA를 만들어줄 기업을 찾아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거죠. 파라시스 에너지를 눈독을 들인 것도 바로 그런 이유였던 걸로 보입니다. 3% 지분 인수하고 10년간 170GWh의 BSA를 공급받도록 계약을 했어요. 이 말은 장기적으로 협력사로 두면서
잘 성장할 경우 자회사화해서 내재화를 그런 식으로 하려는 그런 목적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EQE 배터리에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켰어요. 이거 참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니 문제를 일으키고 지금 PD수첩 그 실험에서도 봤듯이 압력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없으니까 이게 안쪽에서 압력이 차오르고 연기가 막 임계점까지 차오르다가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거죠. 틈이 벌어지면서 연기가 나온과 동시에 뻥 하고 터지는. 전기차 BSA 그리고 화재 확산 지연 관련해서 가장 안 좋은 우려하는 예예요.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제대로 보여줘서 이게 충격적인 거예요. 비단 뭐 EGMP와 비교를 해서 이렇다가 아니라 EQE에서 보여주고 그리고 또 실험에서 보여준 파라시스 에너지의 배터리 BSA 그리고 또 BMA가 너무 이 화재가 나는 양상이 좋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걸 뭐 어떻게 도와드릴 만한 방안이 여론몰이를 해서 리콜까지 간다고 해도 역시 파라시스 에너지 배터리도 교환을 해주면 제조사로서의 의무는 다 하는 거니까 원래 들어가 있는 부품에 문제가 있어서 그걸 개선을 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러면 리콜을 성실히 시행을 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파라시스 자체가 안 되라고 결론을 내서 법적으로 아예 그냥 이 차를 다 수거해서 환불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다른 제조사에 의뢰를 해서 교환받을 사람은 그런 식으로 해서 재설계를 해서 공급을 하든가 강제 명령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단체 소송밖에는 방법이 지금 없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단체 소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렸던 거죠. 지금 독일 자동차 기업이 전기차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내연차도 안 좋아요. 폭스바겐 최근에 주가가 18%나 하락했고 스텔란티스는 막 35% 넘게 주가가 떨어졌죠. BMW도 마찬가지고 포르쉐까지도 15% 주가가 하락하는 등 PER로 따져도 폭스바겐이 3배, 스텔란티스는 3.1배, 벤츠는 4.9배, BMW가 지금 4.3배. 이거 저평가된 주식이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테슬라라든지 배터리 기업의 PER과 계산해보면 비교가 안 될 만큼 이게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 앞으로의 전망이 어둡다 이런 얘기예요. 미래 모빌리티에서 이 기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부담이구나. 이제 지는 애구나. 네. 폭스바겐의 볼프스부르크 공장이 지금 전기차 공장으로 주 4일만 이렇게 근무하는 걸로 해서 되살리자. 보조금 다시 줄 테니까.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는데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다. 중국 공장도 지금 계속 정리를 하고 있고 결국은 독일 내의 공장도 완성차 공장, 부품 공장 폐쇄를 해야 그런 식으로 비용 절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것도 부족해서 더 비용을 절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절박합니다. 미래 전기차 시장을 위해서 한때는 전기차 100조, 소프트웨어 OS 100조에서 200조 투자를 한다. 이러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모든 게 다 위태롭다. 지붕이 불타고 있다. 예전에 노키아 회장이 그런 우리 플랫폼이 불타고 있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폭스바겐이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스바겐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독일의 자동차 기업들이 전기차뿐만 아니라 내연차, 지금 유럽 자동차 회사들의 자동차 출고량이 18%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이제 위기론이 대두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미래 모빌리티는 단순히 전기차에만 국한된 게 아니다.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업계를 선도하는 그런 최신 기술들이 결국은 미래 모빌리티의 응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미래 모빌리티를 가장 잘 준비하는 기업이 변화하는 그런 자동차 시장에서 기술을 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연차에서 그동안 아무리 잘해왔어도 미래 전기차, 차세대 모빌리티, 전동화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 그 전동화로 전환이 되면서 기술이 이제 계속 진일보할 텐데 그 진일보된 결과물들을 내연차에도 녹여낼 수가 없게 되니까 정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그동안 네임밸류가 있어서
정말 내연차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처음에는 뭐 이게 좋은 걸 거야. 그동안 잘해왔으니까 뭐 다른 브랜드와 비교를 해서 내연차는 월등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을 텐데 최근에 이제 전기차에서 유의미한 그런 결과물과 뛰어난 기술력을 업계를 선도하는 브랜드들의 내연차를 보고서 아니 이 브랜드는 전기차만 잘하는 게 아니었어? 내연차가 갑자기 왜 이렇게 품질이 좋아진 거야? 라고 놀리게 되고 이러면 내가 지금 상황을 잘못 보고 있나? 뭔가 지각 변동, 과도기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건가라는 의심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EQE와 같이 화재와 관련해서 정말 그동안은 비교 자체가 되지 않았던 브랜드와 엄청난 격차를 통해서 안정성 문제를 크게 노출을 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모여서 그동안 엄청난 대접을 받았던 그런 프리미엄 독일 기업들의 미래의 전망이라든지 브랜드 밸류 여기에 조금씩 균열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어요. 어쨌든 뭐 결론은 EQE 파라시스 에너지 이게 뭐 쉽게 마무리될 것 같지는 않고 또 소비자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결론이 나기는 조금 시간이 걸리거나 또 완벽하게 소비자 원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경우를 우리는 타산지석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선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않도록 전기차와 관련된 본질, 핵심적인 기술 그리고 또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상품성을 만들어내는 그런 제조사들에게 여러분들의 관심이 옮겨가야 됩니다. 과거에 잘한 건 잘한 거고 현재 잘하는 거, 미래 잘하는 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전기차는 내연차와 완벽히 다릅니다. 이 엔진 변속기가 전기 모터 배터리로 바뀌는 그 정도의 변화가 아니에요. SDV,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이라는 건 지금까지 해왔던 전통적인 메커니즘 그런 기반의 설계의 소프트웨어가 조금씩 이 화장을 입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아예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같이 만들어져서 기존의 내연차에서 기대할 수 없었던 그런 소프트웨어의 완성도를 통해서 하드웨어의 포텐셜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전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를 통해서 커넥티비티 그리고 일렉트릭카로 얻게 되는 공간적인 또 V2L과 같은 에너지 사용적인 측면 이 V2 그리드 새로운 전력 그리드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익 그리고 성능이나 활용성, 실용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비교할 수 없는 경험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과 관련해서 비전 오염원으로서 소비자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환경을 지킬 수 있는 요소로 자동차를 이용하는 환경, 새로운 시대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극적인 변화인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준비를 가장 잘해온 기업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시고 그들이 선보이는 기술력에 여러분이 소중하게 벌어오셨던 그런 자본들을 주시고 자동차 맞바꾸셔야 개인적으로 이용하시면서 오는 만족도도 크지만 나의 생명, 내 가족의 생명, 이웃의 생명과 재산을 좀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그런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해서 뭐 세상에 완전 무결한 차가 뭐가 있겠습니까만 늘상 말씀드리지만 인생은 가능성을 높여가는 게임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최대한 가장 진보되고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해야 우리가 그걸 통해서 피해를 입거나 또 후회를 하거나 하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거예요. 가능성을 높여 나가는 게 행복을 찾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늘 기술의 본질 그리고 또 가치 측면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상품성을 비교해보고 냉철하게 판단을 하셔라. 지금 같은 과도기에는 네임밸류에 너무 목매지 마시라. 그런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다시 한번 벤츠 EQE 차주분들 이럴 때일수록 뭉치셔서 집단 소송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권리를 잘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도 일 처리되는 과정을 관심 있게 지켜보고 지금 입장에서는 뭘 어떻게 유의미하게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좀 막막하기는 한데 시간을 두고 한번 같이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속 시원한 말씀을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